HSK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취미로 공부하시는 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죠? 대다수가 취업 때문에 또는 이제 면접 때문에 또는 뭐 진학이나 승진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데 뭐 어떤 목적으로든 좋습니다. 이 중국어 흐름을 뭐 시험 과목이나 회화 과목이나 이렇게 이어가시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HSK 시험은 중국어의 흐름 속에 있는 문장을 시험화시킨 거기 때문에 중국어와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중국어는 제가 감히 단언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한 이게 없는 언어입니다. 어법, 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대신에 이건 있죠. 구조. 이 구조 부분만 제대로 학습을 해 주시면 HSK 6급까지도 아주 탄탄대로를 걸을 수가 있고요. 이 구조를 모르고 설령 내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문제 풀 때 내가 작문을 쓸 때 이 이론과 따로 놀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은 항상 제자리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법 특강 부분 준비하면서 뭐 다른 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취약하게 생각하는 뭐 이합사라든지 받자문, 빼이자문, 뭐 연동문, 존현문 이런 걸 하게 되면 자꾸 개념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예의가 발라야 되지만 중국어 공부할 때만큼은 개념 없는 인간이 되자. 즉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외우고 그거 정리하느라 중요한 걸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또 멀리 내다보시고 5급 이상, 6급 또 고급 중국어까지 준비하실 분들, 내 업무에, 내 생활에 중국어를 좀 고급진 표현으로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영어와 중국어는 구조가 비슷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표현인데요. 영어와 중국어는 비슷한 구조가 아니에요. 영어처럼 부사어의 위치가 중간에 왔다가 마지막에 갔다가 이런 것도 없고요. 동사 불규칙 변화도 없고요. 중국어는 그 어떤 변화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단어 한두 개로 표현이 다 가능한 언어인데 구조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중에 좀 지루한 설명을 한두 개만 할게요. 자, 문장에 마침표가 있다는 것은 그건 문장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절이라고도 하고요. 마침표가 없는 건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겠죠? 내가 새로 산 싸고 예쁜 옷 해볼까요? 중국어로 我新买的既便宜又好看的衣服. 그 옷이 어쨌다고요? 뭐 분실했다거나 아니면 그 옷을 남에게 줬다거나 이런 식의 서술어가 필요한데 명사형으로 끝나면 그건 문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장이라는 것은 마침표가 있어야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마침표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자, 사람 몸으로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뭐죠? 바로 서술어. 자, 이 서술어가 있어야만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서술어란 것은 뭐 사전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계속 사전을 뒤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자, 서술어는 쉽게 말해서 해석을 할 때 다로 끝나는 이 녀석이 바로 서술어입니다. 자, 5가지 품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명사, 휴대폰, 手机, 책상, 교실, 선생님, 학생, 다로 끝나는 말 하나도 없죠. 그러면 명사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서술어가 될 수 없죠. 그죠? 자, 부사, 빠르게, 감히, 서둘러, 갑자기. 자, 부사도 종류가 참 많은데 전부 다로 끝나지 않죠. 그럼 부사도 뭐가 될 수 없죠? 서술어가 될 수 없어요. 자, 개사, 영어에서 말하는 전치사, 중국에서 어디를 향하여, 누구누구에게, 또는 뭐 바나 빼이 같은 경우도 다 개사입니다. 역시 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사도 서술어가 될 수는 없어요. 자, 이번엔 동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사. 쓰다, 보다, 말하다, 듣다, 입다, 달리다, 앉다 전부 다로 끝나죠. 동사는 뭐가 될 수 있죠?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형용사로 가볼까요? 형용사. 자, 넓다, 피곤하다, 똑똑하다, 싸다 이런 것들 전부 형용사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하는데 형용사도 다로 끝나네요, 말이. 그죠? 그러면 문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녀석, 이게 있어야만 문장인데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뭐죠? 동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서술어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동사는 뭐와 관계된 말? 이게 무슨 동자죠? 겨울 동자입니다. 그죠? 안 속네요, 이제.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동작과 관계된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동작과 관계된 말은 뭐 한다란 말이 쉽게 말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겠죠. 친구한테 전화 걸었어요. 너 지금 뭐 하니? 그러니까 친구가 한대요. 그럼 되묻죠, 우리는. 뭘 하는데? 되묻죠. 그죠? 그럼 도대체 뭘 하냐, 무엇을, 이게 뭐예요? 목적어다. 그런데 자, 형용사는 움직임이 아니라 상태와 관계된 말이라고요. 상태. 예를 들어서 나 지금 피곤해요. 뭘? 밖에 눈이 오는데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뭘? 저 아이는 참 똑똑해요. 뭘? 이렇게 물으니까 이상하죠. 그죠? 형용사는 뭐가 올 수 없다? 목적어가 올 수 없어요. 즉 서술어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형용사일 때는 이게 올 수 없으니까 말이 여기서 끝나겠죠. 今天天气很好 여기서 말이 끝나죠. 근데 동사는 뭘 한다라는 말이니까 뭘 하는데 그 무엇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 동작을 과연 누가 하느냐? 그 누가에 해당되는 게 뭐죠? 누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주어입니다. 이게 바로 주어죠, 주어. 그래서 문장이 긴 것은 절대로 주술목이 많아서 긴 게 아닙니다. 문장이 긴 것은 무엇 때문에 긴 거죠? 주어와 서술어, 이 목적어가 어떤 녀석인지 좀 꾸며주는 액세서리가 많아서 긴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문장 세 가지만 한번,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한 가지만. 자, 타, 마이, 슈. 자, 하나의 문장이죠. 어떤 게 서술어입니까? 해석하면 다로 끝나는 말이 뭐죠? 마이죠. 동사네요. 산다. 你去哪儿我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되묻죠. 100%. 뭐라고 되물어요? 买什么 되묻겠죠. 그러면 내가 뭘 사는가는 그 목적어의 경우에 맞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买书, 买桌子, 买衣服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죠? 买 동사입니다. 자, 5급 시험에 한 문장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던가요? 이렇게 나오면 뭐 그죠? 듣기 하는데 他买书 问他买什么 A 书 B 衣服 C 桌子 D 手机 왼손으로 풀어도 다 맞추겠네. 그죠? 첫 문제 나와도 다 맞추는 겁니다. 5급 시험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렵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 이 틀에서 살만 조금 더 붙이는. 자, 장문 쓰는데 80자 장문 잘 안 써져서 고민이신 분들 이 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다른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80자를 채우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80자로 줄이지? 좀 다른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뭘 알면? 이거 알면. 주술목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게 내가 문제 풀 때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5급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저한테 던지는 질문, 선생님 단어가 적어서요, 단어량이 적어서요, 제가 단어가 안 외워서요, 안 외워져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 답답한 심정이 뭔지는 압니다. 저도. 예. 하지만 이 채점자가 내 사정을 하나하나 다 봐줄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문장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근데 어떤 그라고 해볼까요? 만약에 내 친구인 그가 책을 산다. 我的朋友他买书 이렇게 하면은 엄청 쉬워요. 그죠? 근데 자, 우리 부루마블 게임 해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도시의 수도 이름이 나오죠.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죠. 카이로죠. 처음 들어보죠. 카이로인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어제 우리 학교로 전화 오게 된 그가 책을 산다라고 하면요. 자, 이집트를 중국어로 아이지라고 합니다. 카이로는요, 카이로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한 국제학교에서 어제 우리 학교로 전학 온 그가 이렇게 나오면요. 자, 从埃及开罗的国际学校转学到我们学校的他买书. 포인트는 뭐다? 주술목이다. 중요한 건 뭐죠?
타마이슈.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착해요? 이집트 카이로에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선생님 제가 단어량이 적어서요. 5급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4급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중국어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기초로 돌아가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알면 모르는 단어 아무리 나와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단어가 적어서 문제를 못 푼다는 게 이제는 핑계라는 걸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뭘 알면? 이거 알면. 주술목 알면.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다 하실 텐데 이게 내가 작문 쓸 때 과연 적용이 되냐란 말이에요. 이거 되는 순간 게임 오버입니다. 끝나요. 사실은 강사가 필요 없고 교재가 필요 없고 이거 하나로 내가 평생 공부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주술목이. 아시겠죠? 자, 주술목인데 자, 그러면 주어가 어떤 녀석인지 주어를 꾸며주는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액세서리를 뭐라고 부르죠? 관, 형, 어라고 부르는데 이 관형어가 엄청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장사를 하다가 쫄딱 망하고 어제 한국으로 귀국한 그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요. 자, 우리가 5급 단어 2,500개를 밤낮 없이 매일 외워가지고 2,500개를 완벽하게 외웠다고 쳐요. 자, 시험장에 앉아 있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 이제 절대 안 나올 것 같죠? 그래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직도 내가 단어량이 적어서 못 푸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자, 관형어는 어디까지나 주어에 뭐에 불과하죠?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두 귀가 중요해요. 100만 원짜리 귀걸이가 중요해요. 귀가 없으면 귀걸이는 1000만 원짜리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뭐죠? 관형어. 어디까지나 주어를 좀 더 돋보이게 해주는 액세서리. 액세서리. 근데 봐요. 자, 저기 가면은 음식이 다 싸대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다시 되물을 수 있죠. 저희가 어딘데요? 그냥 날, 很便宜 이렇게만 얘기하면 상대방이 모른다고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그곳이다 라는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관형어가 문장 속에 필요는 한데 뭐는 안 된다. 핵심은 아닌 겁니다. 자, 목적어 앞에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뭐 중국 역사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기말고사와 관계된 참고서 책이라든지 등등 책을 꾸미는 말이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기말고사를 사는 겁니까? 역사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책을 사는 겁니까? 책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도 여러분 죄송한데요. 주술목이 보이지 않으면 이거부터 다시 해야 돼요. 5급 단어 외울 필요 없고요. 1급 단어 외울 필요 없고요. 어법책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9구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함수를 풀고 미적분을 푸나요? 9구단부터 빨리 외워야 되는 거죠.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문장이라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문장이죠? 서술어가 있어야 문장이죠. 근데 이 서술어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서술어의 액세서리가 되는 녀석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오늘 중국 음식이 땡긴다.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중국 음식 같이 먹자라고 얘기하니까 친구가 나도 땡겼대요. 기름진 게 땡긴다면서. 그래서 친구한테 중국 음식 같이 먹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몇 시에 먹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다시 전화로 물어보겠죠. 몇 시에 시간이 되냐? 그럼 저녁 8시에 시간이 되냐? 된대요. 그러면 진태완샹 빠디엔이란 말을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중국어에도 우리가 시간을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 8시에 중국 음식 먹자. 친구가 그래? 이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먹자 말을 안 했어요. 내가 갈까 아니면 네가 올래? 부평에서 먹을래? 서울에서 먹을래? 중국 갈래? 어디에서 먹을래? 물어보. 그러면 우리가 중국어 이야기할 때도 장소를 말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장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짜이 워쩔 여기서 먹자 아니면 짜이 니날 니는 거기서 먹자 아니면 짜이 중국에서 먹자 베이징 상하이 어디 가서 좋으니까 거기서 먹자 장소 나올 수 있죠. 자,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중에 중국인이 계신 분? 없죠? 자, 순수 혈통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다. 어떻게 말하면 되죠? 我们都是한국. 이때 또는 뭘 지정해줘요? 범위를 지정해주죠. 그죠? 범위를 지정하는 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항상이란 말 뭐라고 합니까? 总是 자주는 经常, 常常, 가끔, 偶尔, 有时候, 有的时候 이런 말들. 내가 얼마나 이걸 자주 하는가?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 올 수도 있어요. 나는 하지 않습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올 수도 있죠. 그죠? 다시 자, 겨울인데요. 사람마다 체지방에 따라 또는 유전적인 요소에 따라 똑같은 날씨인데 느끼는 체감 추위는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조금 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많이 춥다 그래요. 有点冷,很冷,挺冷的,非常冷,十分冷,太冷 많이 쓸 수 있죠. 뭘 나타내는 말?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예. 자, 영어에서는 전치사라고 말하는데 중국어에서는 개사라고 부르죠. 어떤 게 있습니까? 뭐 对,像,往,朝,给,把비교문에 쓰는 比 피동문에 쓰는 被 이런 것들 전부 개사입니다. 근데 개사는 반드시 뒤에 뭘 동반해야 되죠? 명사를 동반해야만 됩니다. 자, 만약에 명사를 동반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게이 써볼게요. 我给打电话我给打电话 그러면 여러분들 100% 되묻겠죠? 你给谁打电话 그러면 给他打电话给朋友打电话给妈妈打电话给뒤에 뭐가 와요? 명사 오죠? 개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동반해야만 합니다. 그럼 개사 플러스 명사를 뭐라고 부르죠? 개사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사구도 서술어의 액세서리가 돼요. 그죠? 예를 들면 그가 이야기하다 뭐라고 하면 돼요? 他说데 그가 나에게 말하다 他对我说죠. 그럼 我 빼고 얘기해봐요. 개사만 써서 그냥 他对说이상합니다 말이. 그죠? 예, 개사는 명사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능원동사라는 게 있는데 영어에서 말하는 조동사예요. 뭐가 있습니까 중국어에? 会, 能, 应该, 예, 그 다음에 想, 要, 得 이런 녀석들. 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뭐가 된다고요? 서술어의 액세서리입니다. 자, 지금 마스크 하고 계신 분 계시고 안경 쓰신 분 계시고 귀걸이 하신 분 계신데 예, 귀걸이 안 하면 뭐 불법입니까? 아니죠. 그죠? 예, 손목시계 안 차면 뭐 잡혀가나요?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 귀걸이를 왜 합니까? 내 외모가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역할일 뿐이죠. 그죠? 우리 염색 왜 하죠? 염색을 하면 물론 흰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더 이쁘게 보이려고 염색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죠? 예, 근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염색을 합니까? 중요한 건 뭐죠? 서술어가 중요하다. 나머지는 전부 뭐 부수적인 액세서리입니다. 근데 이 액세서리를 왜 쓰죠? 문장이 좀 더 돋보이게 해준다고 이게 있으면 세밀한 의미 전달이 돼요. 예, 이 모든 걸 합쳐서 부사어라고 부른다. 이해하셨죠? 이번에 다른 동사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동사로. 자, 말하다 뭡니까? 说. 예. 자, 그러면 먹다는 출이죠. 자, 동사는 뭐가 될 수 있다?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선생님 말이 너무 빠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说 뒤에 아무 말도 갖다 붙이지 말고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다. 해보시죠. 중국어로. 说 뒤에 그 어떤 말도 붙이지 말고. 됩니까?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요. 老师, 说 이런 말이 빠르답니까? 说 이런 말이 느리답니까? 그러면 吃 이러면 꼭꼭 씹어 먹으랍니까 이게? 안 되죠. 모든 의미 전달이 다 되진 않습니다. 뭘로는? 서술어 하나만으로는. 자, 숙제를 하다 할 때 쭈어 이해라고 하는데 쭈어가 하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다 했다라는 의미는 안 되죠. 그러면 쭈어 뒤에 뭐만 붙여주면 돼요? 完了, 예, 做完了 이러면 다 했단 말이 되죠.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다. 说得很快,说得太快. 예, 이렇게 말을 붙여주면 얘가 참아하지 못하는 말을 보충해 줄 수 있죠. 이걸 두고 뭐라고 한다? 보충해 주는 말이다라고 해서 예, 서술어 뒤에 놓이게 되는 이 보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중국어 어법은 이걸로 끝입니다. 예,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어법책 다 갖다 버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상당히 많은 어법책은 페이지 수를 한번 보세요. 대체로 200페이지 다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중국어 어법에 약해서 서점 가서 책을 사는데 어법책이 이만큼 두꺼워. 어떤 생각부터 들죠? 아, 중국어 어법이 할만하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중국어 어법에 할 게 이렇게도 많나? 라는 생각이 듭니까? 내가 원하는 책을 사러 갔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면 와, 중국어 어법은 할 게 많구나 이 생각부터 안 드나요? 그죠? 중국어 어법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 어법이란 말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틀에 맞으면 맞는 문장이고요. 이 틀에 맞지 않으면 틀린 문장입니다. 영어처럼 너는 학생인이라고 할 때 주어 동사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주어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 우리 흔히 말하는 비동사가 변형도 없죠. 我도 슈리고 니도 슈리고 타도 슈리입니다. 중국어는 의문문이라고 한들 마지막에 마만 붙여버리면 돼요. 그죠? 불규칙 변형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구조는 100% 이겁니다.
예, 우리가 골치 아파하는 바자문, 빼이자문, 비교문, 연동문, 존연문, 겸업문 전부 이 틀에 맞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문제를 풀고 이걸 모르고 작문을 한다는 것은 이걸 전문용어로 하면 이걸 이제 생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고생. 요거는 하면 할수록 손해죠. 자, 내가 방법이 틀렸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죠. 그죠? 자, 서울 가려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로 가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갈 수 있죠. 예, 한 바퀴 돌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로 짚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뼈대는 뭐죠? 주술목이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술목이 문장의 뼈대입니다. 문장이 긴 것은 절대로 주술목이 많아서 긴 것이 아닙니다. 문장이 길다는 것은 이 주술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네들을 꾸며주는 관형어, 부사어, 보어와 같은 액세서리가 많기 때문에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독해 문제를 풀 때요. 어쩔 때는 마침표가 한 2줄, 3줄 내려가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주어가 도대체 얼마나 길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 이게 많아서 긴 거죠. 자, 보세요. 부사어는 종류가 이렇게도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어기를 나타내는 말, 또 부사 뭐 등등 더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이 문장에 쓰였다고 할 때 우리가 아는 단어 뭐 시엔짜이라든지 깡깡이라든지 이징이라든지 저거 싱치우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역사로요. 뭐 진시황 집권 제8년 또는 기원전 몇 년 이렇게 나오면 우리 속된 말로 쫄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모르는 역사 나오면. 그죠? 장소도 뭐 짜이学校, 짜이图书馆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장소가요. 뭐 독일의 남부 도시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나오면요.德国的 이거 남부城市 法兰克福 이렇게 나와버리면法兰克福 중국어로 이렇게 적는데 이게 프랑크푸르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전화가 온 그가 타만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에 집착한다고. 그럼 이건 법이지. 아, 이건 뭐였더라? 중국 친구 중에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중국 친구가 법을 지키는데 극복을 했대요. 그러면 복이 온대. 그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단 말인가? 이러다가 선생님 제가 단어가 약해서요. 5급 단어장 좀 추천해 주세요. 뭘 추천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나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연습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겨울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예를 들어서 상하이는 정말 뭐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죠. 겨울을 중국어로冬天이죠. 예, 冬天的上海뭐뭐입니다. 뭐 쓰면 돼요. 是 가장 最 예쁜 美丽 또는 漂亮的 계절을 뭐라고 부르죠? 계절은 여보세요? 계절은요. 네, 어렵나요? 지지에 그죠? 지지에 이 문장 다 이해하셨죠? 네,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데 틀린 문장이죠. 지금 틀린 문장 엄청 열심히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다로 끝나는 서술어죠? 是. 자, 실은 HSK 몇 급 단어일까요? 1급 단어. 자, 1급 단어에 대한 오해를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편견을. 자, 1급 단어는 가장 쉬운 단어입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1급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1급 단어는 쉬운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많이 쓰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다고 여기는 거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1급 단어입니다. 자, 是今天是星期二我们是韩国人 수학기호로 나타내면 뭡니까? 등식이죠. 주어와 목적어 간에 등식이 성립을 해야만 합니다. 맞죠? 자, 근데 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뭐가 있어요? 동태입니까? 상하이입니까? 상하이죠. 동사는 슈이고요. 목적어는 지지죠. 장소 명사가 왔네요. 주어에. 근데 일반 명사 계절이 왔네요. 그럼 상하이가 계절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우리 언제가 제일 좋죠? 상하이가 제일 좋아요. 무슨 시험이 있어.
이게 틀렸죠. 자, 그러면 이게 해석을 하면요. 그냥 보면 겨울 나왔지, 뭐 예쁘다 나왔지, 계절 나왔지, 맞는 말이구나 넘어가 버린다고 이게. 근데 뭘 볼 수 있으면 이게 틀렸다는 게 한눈에 보여요. 구조 보이면요. 구조 보이면 이게 틀렸다는 게 바로 보입니다. 상하이는 계절이 될 수 없죠. 자, 이 문장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상하이와冬天의 위치를 서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럼 상하이的冬天是最漂亮的季节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冬天是季节니까 겨울은 계절이다.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또는 겨울의 상하이는 가장 아름다운 뭐 장소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상하이는 장소다. 맞아지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HSK 6급 기출 문제입니다. 5급도 아니에요. 이거 6급 기출 문제입니다. 6급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동사가 바로 슐입니다. 슐이 뭐뭐이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도 아는데 다 알죠. 슐. 그런데 그건 뜻이고요. 용법은 뭐다? 주어와 목적어 간에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이런 부분 5급에서도 작문 실수 많이 합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죠? 과연 내가 시험장에 앉아 있는데 나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시험장에 앉아 있는데 시간은 엄청 빨리 가. 체감 시간은 또 엄청 빨리 가죠. 예, 거기다가 또 낯선 장소, 예, 또 긴장된 분위기, 거기다가 좀 풀려고 하니까 자 10분 남았습니다 이러죠. 그러면 더 긴장되죠. 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이 문장의 구조가 보이냔 말이야. 대다수의 학생은, 심지어 6급 학생도 대다수의 학생은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6급 독해에 나오는 일부분 문제인데 이거 포기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만약에 절대평가라면은 그게 가능한 말일지 몰라도 HSK는 많이 틀리는 사람이 많은 문제일수록 배점이 높아지는 상대평가 채점 방식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고 나는 덜 중요한 거에 올인하겠습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네. 힘들게 배고픈데 바나나 따가지고요. 안에 있는 과육 다 버리고 나는 껍질을 먹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HSK는 뭐니 해도 주술목이 답니다. 여러분, 근데 외국어 공부할 때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죠. 그죠? 성조 조금 틀려도 중국인들 알아들어요. 네. 자, 저녁 먹었습니까? 중국어로 你吃晚饭了吗?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성조를 전부 다 일성으로 해볼까요? 你吃晚饭了吗? 그렇게 얘기해도요. 중국인들 알아들어요. 야, 앉아봐. 너 어느 학원에서 배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예. 你去哪儿? 알아듣습니다. 我回家? 알아듣습니다. 예. 근데 외국어는 조금 이렇게 좀 발음이 설령 틀렸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普通話라는 거 중국 14억 인구 중에서도요. 정확한普通話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걔네들도 그래요. 예. 물론普通話를 추구하는 건 좋지만 예. 그게 좀 틀렸다고 한들, 어법이 조금 틀렸다고 한들 중국인과의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지만 HSK에서는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에서 살을 얼마나 덧붙이느냐에 따라서 3글자짜리 문장이 50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80자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 자고 일어난 얼굴로 나간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중에. 그랬다 큰일 나죠. 내 본 모습이 나오면 큰일 나죠. 이쁘게 꾸미고 멋지게 보이게 하고 나가겠죠. 그죠? 그게 뭐다? 액세서리.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자신이 중요한 거죠. 이게 주술목. 이해하셨나요? 자, 딱 한 문장만 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 반 중국어로 我们班 그죠? 자, 我们班 중국 학생이라고 해볼까요? 我们班的中国学生 모두 다 또 샀습니다. 사서 손에 넣었어요. 이미 샀어요. 买完了 그죠? 买完了 그러면 목적어 한번 써볼까요? 자, 책을 샀대요. 근데 어떤 책이라고 해볼까요, 이번에는?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이라고 해볼까요? 자, 뭐뭐에 관하여 关于 한국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역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历史的书. 원고지에다가 장문을 쓸 때 쉼표나 마침표와 같은 문장 보호도 한 칸 차지하죠. 즉,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문장 보호도 글자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마침표가 찍혔으니까 이건 문장인데, 문장이란 말은 이 중에 서술어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게 해석할 때 다로 끝나요? 마이죠. 자, 그럼 얘가 서술어인 겁니다. 뭘 샀는데요? 목적어. 뭘 샀는데요? 슈를 산 거죠. 누가 샀어요? 우리 반이 샀습니까? 중국이 샀습니까? 학생이 샀습니까? 학생이 산 거죠. 자, 이게 하나의 문장인데 몇 글자인지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21개의 글자가 사용된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을 4개 적으면 벌써 80자 요구사항에 맞추는 거예요. 그만큼 길고 복잡한 문장 중에 하나인데,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술목만 쏙, 요 세 녀석만 쏙 빼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学生买书, 학생은 책을 산다. 말 되죠? 바로 찾은 거예요. 네, 이게 자가 진단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뭐 앞에 있는 게 다 주어고 뒤에 있는 게 다 목적어고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반이 책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